방금 저희 어머님하고 저녁밥을 먹은 그런 직후입니다. 지금이 9시 38분 38분 방금 저녁밥을 먹은 직후예요. 8시부터 식사를 시작해 가지고 9시 38분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드셨는데 기습적으로 수박 위주로 드리다가 식도가 어느 정도 열린 듯 하는 감을 제가 받을 때는 된장국에다 밥을 말아서 드셨는데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4년째 하면서 제 경험담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요. 저도 제 자신의 과거를 항상 반추하면서 제가 어머님 가족요양을 10년 잡고 있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4년을 되도록히 보면서 6년을 지금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가 있으면 체크를 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적용을 하거나 또 좀 더 개선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계속 저 흔적을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그 동일하고 유사한 케이스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서 뭐 바라고 그러죠. 오늘은 내려고. 응? 응? 오늘은 내려 다 나가죠. 너. 안 나갔어. 우리 둘밖에 없어. 진짜 한나도. 우리 둘밖에 없어. 아까도 내가 뭐 오늘도 내가 왔다. 저의 상황은 어머님께서 치매와 우울증 환자시고 이게 손발을 움직이시나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대소변도 혼자 못 보십니다. 못 일어나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눈이 거의 맹인 수준이에요. 지금 저 목소리로 지금 위치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분을 제가 지금 4년 동안 모시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어느 부분에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 식단입니다. 식단. 일단 4년간 저는 어머님께 매 끼마다 드리는 것이 우유와 계란 그리고 된장국이죠. 우유와 계란 된장국. 이것은 거의 한 7, 80%는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유와 계란과 된장국 그리고 이제 밥이겠죠. 이걸로써 기본적인 어떤 칼로리나 기타 잡다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 민족 5천년 역사가 사실 김치와 된장국과 밥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어머님은 우유와 계란까지 드시니 저는 그걸로서 만족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밥하고 김치가 제 식단의 90%입니다. 그걸로 4년을 버텨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풍 환자고 제가 약간 비만형이거든요. 저는 제가 4년 동안 밥하고 김치만 식단의 9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양적인 면에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이 말은 저도 이제 모든 성장세포가 멈추고 퇴화 단계에 들어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 아무도 내가 없네. 아무도 없어? 그래요. 어머니 다 돈 벌러 갔지. 그래 나도 안 놀았는데 나도 왕자. 이제 자기 어머니. 제가 성장기나 한창기 때 김치하고 된장으로 4년을 버텼다 이러면 저는 아마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응? 나도 저 어머니 이제 양치질 하자. 좀만 기다려. 양치 치카치카하게. 안 해. 응, 자, 이빨 뱉어 이제. 치카치카하자. 이빨 뱉어. 이빨 뱉어 치카치카. 양치고 들어가 자게 이제. 어머니 이빨 뱉어 들어가 자게. 패. 떠. 아, 치카치카하게. 예쁘다. 다 했다. 끝. 다 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끝. 패. 좀만 기다려.
아까 제가 식단 관리에 있어서 어머님 양치질을 시켜드리면서 세 가지가 좀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아 참, 그리고 이 식후의 양치질은 이건 식단 관리와 동일시 하리만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의치는 썩지 않기 때문에 양치질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정말 얼마나 무시한 생각입니까? 이 혓바닥과 입안에 있는 그 음식물들이 얼마나 부패하겠어요. 꼭 식후에는 의치를 꺼내고 이렇게 양치질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식단 관리에서 제가 세 가지 빠뜨린 점이, 저와 어머니는 계절 음식을 꼭 챙겨 먹습니다. 한 달에 그 과일값만 한 15만원 그 정도 들어가요. 우리 둘이 먹은 것이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제가 어머님 휠체어 산보하면서 길거리에 널려있는 빈 병을 주워서 한 개당 100원에 팔아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대략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달에 15만원을 제가 벌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천원 정도 번다 이 말이겠죠. 5천원이면은 50개입니다. 그게 50개. 15만원 가지면 수박을 뭐 풍조가에는 못 먹더라도, 요즘 같은 여름철에 풍조가에는 못 먹더라도 먹는 것 같이 먹어요. 한 달 내내. 그 정도면.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포도철이죠. 포도를 하고, 겨울에는 감귤을 약간 먹다가 딸기가 요즘은 좀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럼 딸기를 먹죠. 그러면서 사과를 5월까지 먹어요. 사과를 좀 많이 먹으면 좋다. 이제 6월부터는 참외와 수박과 복숭아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요 1년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철 음식은 저는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밥 먹을 때마다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밥 먹은다 그러면 거짐 한 D 플러스 3, 40분은 그 입 열리는데 굉장히 제가 애를 먹습니다. 이럴 때 이 과일이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입을 열리게 하고 침이 나오게 하고 목구멍이 열리게 하고 식도가 열리게 하는 것이 제철 음식이에요. 제철 음식. 그래서 제게 있어서, 제 어머님에게 있어서 이 제철 음식은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금방도 수박을 많이 드셨어요. 더더군다나 이 제철 음식은 수분 관리에도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제철 음식을 많이 드린다. 두 번째는 수분 관리입니다. 제 어머님 요즘 제가 그 노인들 보면은 수분 섭취를 별로 안 하세요. 이유는 화장실 가기가 진짜 귀찮기 때문이에요. 몸 불편하신 분들 화장실 가실 때는 용을 쓰시죠. 손발이 움직이고 혼자 일어서고 용변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이 말씀드린 겁니다. 하물며 제 어머님은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고 용변도 혼자 못 보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더더욱 밥도 안 드시려고 소변도 안 드시려고 그래요. 왜? 요양원에 있든 자식이 있든 미안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소대변을 안 보는 것이 자식들이나 요양원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도 안 드시고 밥도 적게 먹으려 합니다. 아주 위험한 사고죠. 그래서 저는 근다에서 노인분들한테 물을 억지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조금 더 과다 섭취함으로써 수분 관리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노인분들은 틈만 있으면 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 봤자 제가 보기에 제 어머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내 먹은 물의 양이 한 컵이 거진 안 될 거예요. 왜? 많이 먹어야 두 모금, 세 모금 드시거든요. 개미 물 먹듯이 드시면서. 그래서 틈만 나면 물을 드립니다. 식사하실 때도 저는 아예 물을 안 드리고 우유를 드려요. 우유를. 그래서 첫 번째는 제철 음식을 드리는 것. 아까 기본적인 메뉴에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수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염도 관리입니다. 짜게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싱겁게 먹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노인분들은. 노인분들이 이게 밥을 잘 안 드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좀 싱거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달게 줘서는 안 되지만은 약간 짜게 드림으로 인해서 식욕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짜게 드시게 해서 수분을 섭취를 좀 더 욕구를 당기게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짜면 안 되겠지만 자고로 싱거워서는 안 된다. 물도 드리거니와 조금 약간 짜다 느낌이 들도록 저는 그렇게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는 저는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냥 혹시라도 제 의견을 참고하실 때 각자의 그 경험과 지식에 첨가를 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한 9시 한 30분에 식사를 마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9시 50분이니까 한 10분만 더 있다가 방으로 가서 45도 각도로 눕히고 그로부터 한 1시간 반 후에는 이제 완전히 눕히는 걸로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식후에 1시간 이내는 절대 저는 눕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니? 속에 지금 오장육부가 뒤틀려 있어요. 어머님께서 허리가 굽어가지고 이름도 이래 딱 붙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창자가 지금 얼마나 압박을 받겠습니까? 허리가 없다니까요. 딱 붙어요. 그래서 우리 길거리에 다니는 할머니들 유모차 끌고 가면은 고기를 푹 숙이고 엎쳐서 유모차를 끌고 가잖아요. 허리가 굽어서 그러거든요. 제 어머님도 길거리에 걸어가면 보기도 안 해요. 얼마나 땅에 엎드려서 걸으신지 예전에 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후에는 주로 앉아가지고 허리를 좀 펴신 상태에서 1시간 반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어머니를 눕힙니다. 이게 저 자세로 한 침대에 가서 45도로 눕히고요. 큰 방석이 있어요. 거기다가 45도로 눕히고 1시간 반 후에 지나서 제가 다시 이제 옆으로 눕히죠. 허리가 굽어서 반드시는 못 누워요. 왼쪽 오른쪽으로 눕습니다.
저의 식단 관리, 김치, 된장국, 우유, 계란, 그 다음에 제철 음식, 이게 어머님 주식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치하고 그냥 밥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된장국 있으면 저는 그날은 호강한 날이죠. 제가 된장국을 끓여서 먹습니다만은 저도 바쁘다 보니까 된장국 못 끓인 날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된장국은 항상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없는 날이 없어요. 자고로 된장국 없는 날에는 다른 국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제철 음식을 꼭 먹었고 수분 관리를 충분히 하고 염도 관리도 한다는 거 제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